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침공 가능성, 요게 이제 금요일 오전 중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 이제 좀 철수해라 이런 식의 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뭐 마침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수 밀리면서 해치 테마가 좀 많이 올랐었죠. 뭐 식량주 필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천연가스, 방산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식량주, 미래생명자원이랑 뭐 팜스토리 들고 계신 분들은 갭은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당연하기도 한데 자 보자면은 이 부분 이게 이제 금요일 오전 중에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바이든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들 즉각 떠나라.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여행에 대해서 규제, 제한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 즉시 떠날 것을 권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 엮이고 해서 금요일날 해지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증시가 좀 밀렸거든요. 미 증시가 뭐 엄청 그냥 뭐 조정 느낌, 뭐 엄청 과하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2.78%, 2.8%. 거의 3% 가깝고 세 개 다 모습이 비슷하죠. 뭐 오전 중에 막 좀 꿈틀꿈틀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를 기점으로 와장창창창 밀리면서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술주가 상승할 땐 가장 세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가장 세게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포인트들은 뭐 긴축,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CPI 그것도 좀 많이 나왔던 게 아직 그 여파도 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요게 좀 다시 재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주들 전체적으로 밀렸고 방산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 이제 그 전투기 F-16, F-22 막 이런 F 시리즈들 전투기를 만든 좀 대표적인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산 대표격도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전에 기점으로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움직였죠. 그 지수는 깨지고 한 13시 기점으로 지수는 깨지고 방산주는 좀 반짝하면서 올랐어요. 물론 얘가 뭐 이제 시총이 있다 보니까 뭐 3% 많이 올랐다면 올랐을 수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진짜 그 침공 이슈로 움직인 거면은 좀 더 세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100조짜리 회사니까 뭐 작은 움직임은 아니긴 한데 이런 뉴스들 그리고 보좌관이 러시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뭐 침공 혹은 이런 군사 행동을 취하거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목은 일단 뭐 기자분이니까 그냥 엄청 임팩트 있게 러시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공격할 것이다 라고 써놓긴 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군사 행동을 뭐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아직 예측이죠. 공격할 것이다랑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랑 예상이랑은 좀 다른데 뭐 제목은 기자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러시아 침공 우려 우크라이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좀 긴급 철수 이런 발표 나오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 그리고서 일본도 다 권고이긴 해요. 지금 강제는 아닙니다. 권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국가별로 이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무슨 일 일어나나? 또 싶기도 해요. 이 정도로 갖다 정부 차원에서 다 좀 철수에 대해서 권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월간은 CPI 충격 플러스 소화 중이다. 익스피디아가 쏘아올린 뭐 여행주 기대감 이런 뉴스는 좀 껴있고 자 그래서 봤더니 우크라이나 교민들 정부 출국령에 짐 싸는 중 아무래도 불안하죠. 권고라니까 뭐 이게 정부 차원에서 권고가 들어오면은 그냥 무시하기는 좀 그래요.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짐 싸는 중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현지 상황에 막 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다고 해요. 거기 사는 당사자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민들의 즉각적인 출국 지침을 내림에 따라 교민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출국 준비를 서두르고는 있는데
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행 경보 단계 조정 현황 지금 이제 시뻘겋은데 아예 시꺼멓게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현지 상황이 뭐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는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의 움직임도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 그냥 딱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근데 차들이 점점 규제당하고 전차, 탱크들이 지나가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엄청 불안하겠죠? 그런 것들 막 길거리에 탱크 막 돌아다니고 하면은 이거 조만간 뭔 일 나겠구나 이런 날이 새겠지만 현지 상황에서는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더 크게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영국, 일본 등등 교민들한테 모두 좀 철수하라고 지침 내렸고 우리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우크라이나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좀 얘기는 뭐 오락가락 하기는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뭘까요? 방금 그런 뉴스들을 쭉 보셨을 때 결국 시장은 일어난 거랑 일어나기 전에 움직이긴 해요. 지금 포인트들은 미국 정부 필두로 각 국가별 교민들 철수 권고 지시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단 금요일 스타트를 때렸고 그 다음에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등 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알파뉴스는 러시아가 다음 주 혹은 침공 가능성 이런 식으로 미 국무부 발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증시 하락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안감 요소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교민들은 현 상황 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뭔가 엄청 바뀌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더 촉발될 것 같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못 느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 침공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불안감이면 충분합니다. 불안감이면 충분해요. 전에 제가 이 불안감,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두 개로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거 나오면은 해결될 거고 출시하면서 글로벌 수익 창출 막 해가지고 진짜 막 뻥튀기 라고 아직 출시를 안 한 임상 마무리도 안 된 치료제 주가들이 막 20배 오르고 그랬던 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의 재료는 항상 똑같습니다. 애플카랑 실질적으로 협업 진행이 되지도 않았어요. 얘기가 나온 것도 없어. 근데 찌라시로 애플에서 애플카를 개발한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LG전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대감 방문한다 이런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협업할 회사들을 좀 찾고 있다. 그런 거 뉴스 결국 지나고 나서 다 사실묵은 찌라시였죠. 근데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재료로 기대감으로 충분히 2배, 3배 시세를 주고 LG전자 상한가 왔었잖아요. LG전자 그 당시에 애플카 그 뒤에 애플이랑 협업 이슈 나왔나요? 공식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LG전자 우량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재료로 실질적으로 협업이 됐거나 마무리된 게 아닌데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불안감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침공을 안 했어. 침공을 안 했는데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침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 불안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뿐 아니라
여기저기 반영되면서 뭐 석유 가격, 뭐 석유는 근데 사실 이것저것 좀 많죠. 원유는 뭐 엮일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원유도 $100 계속 넘는다. 식량 가격도 최고치, 뭐 근 11년 만에 최고치인가? 그런 뉴스도 있었고, 식량도 분명히 전쟁 나면은 그 식량,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주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최우선 순위는 식이라고 생각해요. 먹어야지 뭐 집을 짓든 옷을 만들든 뭐 살 곳을 찾든 할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는데. 그래서 그 식량주들 그런 게 다 불안감에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침공은 그 뒤에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런 뉴스로 좀 많이 안 좋기는 하죠. 이런 거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끼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월요일 뭐 개파락은 지금 기정사실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희망 하나 가질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설이에요. 결국 지금 그냥 임박했다. 근데 임박했다가 한 달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한 달 전에도 나왔는데, 그때랑 좀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각 정부에서 철수 권고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행 제한이랑 이걸 금요일날 때렸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라고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썼는데,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공격할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긴 하죠. 대신에 요거 바이든 푸틴 10일 전화 담판, 이게 좀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예정이라서 전화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주말이니까 오늘 내일 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 12일이 현지 시각이니까 내일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13일일 거고, 우리나라 일요일 때 쟤네가 이제 12일이죠, 현지 시각. 그래서 전화 통화를 갖기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크렘린궁 대변인, 크렘린궁 어디죠? 크렘린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즉 대변인이 밝혔다라고 하니까 뭐 공식적인 얘기긴 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 러시아 대통령이랑 미국 대통령 전화 통화 갖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전화 잘 봐야 돼요. 결과가 이제 아마 내일 중에 나올 건데, 이 정도 큰 뉴스는 어떻게든 붙거든요. 진짜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막 좀 묻힐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 전화를 안 하면 안 했다, 아예 뉴스가 안 나오면 전화가 안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저 전화에서 세 가지, 아예 전화 통화를 안 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했는데 무언가 좀 긍정적 반응, 그 다음에 3은 전화 후 아무 결실 없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요거 두 개죠.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했다거나 전화 후 아무 결실 없었다. 이러면은 증시에 대해서 이 충격이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뭐 후발적으로 갔다가 뉴스가 막 추가적으로 뭐 화요일이나 해서 전화 통화해가지고 뭐 아니면 좀 화해 제스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은 며칠은 더 갈 수 있는 후폭풍,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코로나 때처럼 이게 근데 진짜 크긴 하거든요.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전화통화 결과 이거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포인트가 순차적이에요. 일단 월요일은 여기 전화에서 긍정적 반응 아니면은 증시는 일단 밀립니다. 밀리는데 거기서 공포감이 며칠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안 그래도 시장 테마도 없고 미국도 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며칠, 뭐 한 하루 2, 3일 정도는 조금 더 눈치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뭐 증시가 또 다시 얘는 뭐 결국엔 뒤에 움직임 없네 해가지고 잠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포인트, 만약에 아무 결실 없거나 전화통화 안 했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은 그 다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봐야겠죠. 근데
전화 통화를 안 했거나 아무 결실 없었다면, 전화 X, 결실 X 이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맞을 그 다음 볼 거는 침공이에요. 침공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 침공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되고, 침공을 했다고 쳐요. 침공을 했다 치면은, 침공을 하면은 단기 충격 엄청 세겠죠, 이거는. 이럴 때는 만약에 침공하면은 저는 증시 5%에서 10% 정도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좀 각오는 해둬야 되지 않나. 침공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왜? 침공을 한다라는 거 액션 자체가 증시에서는, 세계 증시, 개인들의 심리에서는 이거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공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다음 3차 대전까지 갈지 세계대전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침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증시 자체에서는 도망치자 라는 포인트로 갖다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공을 하냐 안 하냐, 여기서는 침공을 했다라고 치면은, 안 하면은 침공을 안 한다. 그러면은 계속 불안감 지속. 그러면 여기서 다시 협상 이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루틴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요. 침공 안 해? 아, 얘네 왜 안 해? 계속 불안감 지속돼요. 중간중간 이슈 또 뭐 병력 어디 움직이고 막 푸틴 또 뭐 발언하고 하면서 불안감 지속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결국 클리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공을 했을 시가 더 문제긴 하죠. 침공을 안 하면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증시는 눈치를 살피면 되는데, 침공을 했다 라고 터지는 순간 그냥 일단은 폭탄 투하됐다고 보면 됩니다. 꽝 하면서 증시 바로 개파락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다 상당히 셀 텐데, 침공을 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 게 맞겠죠. 침공을 하면은 진짜 그거는 문제가 커지니까. 근데 일단 침공을 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냥 점령하고 끝나는지. 지금 일단 미국의 스탠스가 있죠. 미국 스탠스는 병력에 대해서 막 실질적으로 막 병력 지원해서 때린다거나 때리겠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스탠스는 규제를 가하겠다. 경제적으로. 대표적인 게 정말 미국에서 꺼낼 수 있는 강한 카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당연히 달러 규제죠. 왜?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막는 순간 기본적으로 좀 피곤해지는 경향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진짜 중국, 북한 이런 쪽이랑만 막 무역을 하면 모르는데, 미국 통하거나 아니면 유럽 국가, 서방 국가들 무역하는 거 당연히 있죠. 지금 당장 천연가스는 이제 러시아가 우선권을 쥐고는 있죠. 공급처니까. 근데 그거 독일에서 야, 니네 침공하면 그냥 그거 우리 안 받을 거야. 끊을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갔다가 야, 우리 그냥 천연가스 없이 살고 니네 그거 한번 해봐. 니네 어차피 이거 돈벌이잖아. 우리 천연가스 없이 뭐 어떻게든 살 테니까 대신에 너네는 외화벌이 하는 거 막힐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그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들 몇 개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국가들, 특히 미국은 그거를 규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계 1위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를 지킨다라는 기치를 좀 내세우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예전부터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막 저기 어디 문제 있으면은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제재해주고 때려주고 IS 막 때려잡고, 이런 게 미국의 애초에 그 포지션이에요. 세계 1위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좀 갖겠다, 책임을 갖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국 스탠스는 지금 병력 지원해서 때리겠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세계대전으로. 그래서 미국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한 거는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신에 계속 말을 했던 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진짜 모든 규제를 가할 거니까 니네 잘 생각해. 니네 이 규제들 다 당하면은 쉽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 그게 정말 만만한 규제는 아니거든요. 북한 보세요. 북한. 뭐 유엔 통해 가지고, 뭐 물론 이제 북한이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중국이랑 이제 접경이 있으니까 중국 통해 가지고 막 야금야금 몰래 뒤에서 뭐 원유라던가 석유 이런 것들, 기름부터 해가지고 막 공급받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진짜 막 외딴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었더라면 규제 가하는 순간 쟤네는 항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진짜로 그걸 다 틀어막고서 그냥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자급자족을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 세계가 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규제를 그냥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다 가할 거다,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침공을 하면은 그냥 러시아가 점령하고, 뭐 미국이 이제 규제를 가하겠죠. 그러면은 뭐 병력 지원은 일단은 아직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병력 지원을 한다 뭐 좀 해가지고 무력 다툼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세계대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증시 그냥 저점 끝없이 계속 날마다 밀릴 거예요. 그 부분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뭐 협상해가지고 뭐 좀 타협하기 전까지는. 대신에 그 타협하는 부분이 정말로 강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 건 꼭 생각을 해두시고, 침공을 했다. 침공을 하고서 그냥 규제받고 끝나는지, 침공 후 규제받고 끝나는지, 반대로 러시아도 성깔이 있잖아요. 규제받은 거에 대해 또 반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피곤해지겠죠, 당연히. 그 반발이 어떤 식으로 넘어오냐, 무력 도발 막 이런 무력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러시아 침공에서 다 무력이에요. 무력이 이어지냐, 아니면은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뭐 말로 갖다가 규제 막 때리고 이러냐. 무력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냐. 그래서 규제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지, 아니면 바꿔서 반발하면서 막 무력 다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당연히 멸망시킨스라고 봅니다. 전 세계 증시 멸망시키스. 그리고서 뭐 물론 또 근데 그때 가면은 다 가진 나라들, 가진 입장에서 또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서 침공을 하는데, 하고 서방 국가들 참전,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참전. 이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방 국가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저도 일단 그냥 손절치고 나올 겁니다. 그 당시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참전하면서 진짜로 서방 vs 러시아 이어진다? 그럼 중국 당연히 러시아에 붙어요. 왜? 가재는 개편.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러시아 무너진다? 그럼 자기들 혼자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거든. 삼국지 같은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삼국지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뭐 위나라가 오나라 공격하면 갑자기 초기 오나라 무너지면 안 되니까 위 공격하고, 위나라가 가장 컸어요. 위나라가 가장 큰데, 삼국지 뭐 다 아실 얘기니까 뭐 위, 촉, 오 이따 치면은 위가 가장 커요. 진짜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한쪽을 침공을 하면은 여길 침공한다? 그럼 얘가 침공을 해요. 신경 힘 빼게 이쪽으로. 야 니네 그쪽만 신경 쓸 거야? 우리 쪽에도 힘써. 반대로 침공한다 촉을? 그럼 오나라랑 촉이 또 합쳐가지고 힘이 모자르니까. 그리고 한쪽이 무너진다.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게, 무너지면은 이제 나머지 전 세계가 자신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공격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 참전하고 미국 참전한다. 이거는 그냥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어나면은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 그냥 뒤도 안 보고 일단 손절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손절 치고 그 남은 돈으로 내가 이 세계대전까지 뭐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밑에서
이 정도 막 낙폭이 막 10%, 10% 막 이런 식으로 다 지수가 막 2, 3일 동안 막 30% 밀려. 아니면 막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가 막 얼마까지 내려와? 막 300, 400, 500, 막 여기까지 내려와. 그럼 그런 곳에서는 좀 한번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좋은 종목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막 2만원 온다? 이런 거는 어차피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그 정도까지 온다. 삼성이 막 10,000원, 2만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되세요? 이 종목이 막 만약에 막 3만원, 2만원까지 와. 아니면 뭐 만원까지 내려와. 해봐야죠, 이때는. 왜? 내 남은 전재산, 여기서 손절치고서 남은 거 전재산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때는 세계 멸망이에요. 그냥 다 같이, 그때는 이미 그 돈이라는 개념, 화폐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물건, 인플레이션 개념이죠. 물건이 더 중요할 겁니다. 반대로 세계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본다. 뭐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 가진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합의를 본다 싶으면은 정말 미친 듯한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포인트는 침공하냐 안 하냐, 협상하냐 안 하냐, 무력적으로 이어지면은 그거는 서방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확전이 되냐 안 되냐. 계속 안 좋은 일에다가 그 뒤에서 안 좋은 게 또 가지를 펼칠 수 있어요. 그 부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아이고 근데 진짜 좀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그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게, 러시아 침공 안 할 거는 같지만 리스크가 안 사라졌다. 분명 리스크는 계속 있어요. 저게 합의, 타협 안 봤으면은 계속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진짜 이런 거 한 방에 크게 무너져요. 크게. 아니 무너지면 다행인데 그냥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리스크가 뭔가 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터지면 엄청 클 것 같아. 이거를 내가 이미 인지를, 러시아 이슈 저거 언제부터 있었죠? 작년부터 있었어요. 12월부터. 12월, 1월,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길게 보면 3개월 차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3개월 전부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길어지니까 시장에서 무덤덤해진다. 좀 무뎌진다.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뎌지는 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시장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이 부분 무뎌지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개인들 다 똑같죠. 저거 언제까지 저러는 거야. 칠 거면 치고 아니면 말지. 답답하잖아요. 계속 리스크 한 측면에서 계속 잡고서 뭐만 있으면 좀 자꾸 시장 끌어내리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덤 무뎌져. 근데 아직 존재하고 저게 중간중간 한 번씩 불쑥불쑥 존재감. 야, 나 아직 리스크 존재해.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수 밀리고, 즉 리스크가 안 사라진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 짧게 본전 내가 막 2차 매수 이상 물렸다. 아니면은 물린 게 막 한 5% 10% 밀렸다가 다시 올라. 그런 거는 기본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일단 탈출하는 거예요. 뭐 수익 보면 더 좋기는 한데 기본 스탠스는 시황이 불안할 때는 짧게 수익 줄 때 최대한 일단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물렸는데 본전 탈출 기회 줘. 내가 수익까지 기다리지 않고 혹은 약손절 기회를 줘. 그때부터 그냥 자르는 거예요. 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불안하면은 이런 대응 자체가 기본 스탠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황이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현금 챙기고 전원시장 터져가지고 갑자기 너무 크게 밀린 것 같다. 그럼 또 슬쩍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돌려주면은 또 수익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고 이런 식으로 딱 계속 하면서 그 수익 쌓이면은 내가 이거는 좀 비중 좀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일단 내 수익금으로 갖다 담보로 얘를 좀 잘라놓자. 이런 식의 대응. 근데 개인분들은 그게 다 안 돼요. 수익 실현 짧게 하는 것도 안 되고 평상시처럼 수익 실현은 오히려 더 길게 봅니다. 왜?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손해를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5% 손절 쳤으면은
5% 이상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제 20%로 손절 쳤어? 그러면은 어떤 종목 잘 잡아가지고 이게 막 한 5%쯤 갔어. 그럼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어제 손절한 거 좀 복구하기 위해서 이거 좀 좋을 것 같아. 10%, 15%더 길게 보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돌아가요, 역으로. 그리고 물린 거에 대해서 본절 기회 오면은, 혹은 본절 아니에요. 사실 시향 안 좋은 곳에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는 1%도 2%도 오면은 분할 손절 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본절, 아니면 무조건 익절. 기다리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 뭐 어디서 막 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5% 밀려서 분할 매수를 했어. 평단이 여기잖아요, 가운데. 이게 이만큼 한 10% 밀렸다가 요 정도 와. 그럼 요거는 사실 저점 대비해서 또 한 10% 올라왔으니까 손절 어느 정도 치긴 해야 되거든요. 본절까지는 안 왔지만 내가 본절 대비해서 한 2, 3%막 밀려 있으면은 손절 치기 시작해야 돼요. 뭐 여기서 다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재료 남은 그날 보면서 분할 손절을 치고 막 이러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본절 무조건 기다려요. 시향이 안 좋은 걸 인지를 하면서 그거를 매매에 적용시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주고서 밀리면은 아까 팔걸, 그때 팔걸, 그때 그냥 좀 짧게 손절 칠걸, 괜히 안 쳐가지고. 반대로 수익도 똑같습니다. 수익 막 한 5% 줬을 때 좀 반이라도 수익 실현 해놓을걸, 분할 수익 실현 해놓을걸. 5% 갔다가 그냥 쭉 밀리고. 이거 메타버스 어디 갔어? 이거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요날 이거 뭐 아침에 그냥 뜬금없이 미국 메타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뭐 7% 줬었잖아요. 이런 거에서, 혹은 뭐 덱스터 10% 가까이 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도 뭐 다 팔진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한 9% 넘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일단은 정리하고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왜? 이날 올라왔을 때 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10% 올라왔는데 오늘 뭐 뉴스 붙이면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이날 올랐던 재료가 뭐였어요? 뉴스 붙여서 올랐나요? 아니에요. 그냥 메타가 한 3일인가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로블록스 좀 한 7%, 8%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탄력 있게 붙은 거지, 뉴스를 붙이면서 움직였던 게 아니잖아요. 즉 기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날 팔걸 후회하시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이런 거 막 12%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왔잖아요. 본절 탈출 기회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절인데 조금 많이 줄여준 폭도 있었을 거고, 뭐 물론 저도 다 정리를 하진 못했어요. 3분의 1만 자르고, 이거 뭐 어차피 그냥 기술적 반등 같으니까 좀 밀리면 또 다시 사자, 이 생각을 하면서 잘랐는데, 뭐 결과적으로 맞았을 뿐입니다. 그날 뭐 뉴스 붙여서 더 올렸을 수도 있죠. 대신에 그 부분은 뉴스를 붙는 걸 보고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은, 뉴스 붙는 거 보고 재료 있구나, 시장에서 움직임이 얘가 괜히 그냥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9%에서 전 정리한 거,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9% 나름 많이 좋지. 그래서 3분의 1 정도 저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반 팔걸. 지나고 나서 하락하면은 이때 나도 다 팔걸.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3분의 1이라도 덜어놓은 거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나 내려오면 또 사야지. 이거 2만원 깨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거 증시 봤을 때 월요일 2만원 깨고 시작할 거예요. 저게 전화로 갔다가 해결 안 되면은 주말 중에. 그러면 난 거기서 좀 한번 눈치 보면서 살지. 아니면은 월요일 또 미국 선물 보면서 조금 더 밑에 기다릴지. 이런 건 그 뒤에 내가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러시아 이슈, 요거 리스크가 계속 있으면은 그냥 기본 스탠스 딱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 지속 존재 계속 신경 쓰면서 비중 조절, 특히 이 리스크가 터지면은 엄청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시장에서 금융권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침공을 해요. 침공하고서 거기서 그냥 뭐 서방 국가의 무력 개입 없이 침공하고 뭐 점령하고 끝났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러시아가. 그러면은 차라리 고부근 주변으로 갔다가 또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해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재는 오히려 존재할 때 이게 뒤에 터질지 말지 폭죽처럼 화약처럼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이때 가장 무서워해요 증시에서는. 그리고 정작 터지면은 폭죽 터지면은 그 뒤에 뭐가 이어지죠? 막 불꽃 쏴요. 그 뒤에 에너지원 다 쓰면은 불꽃 꺼지잖아요. 악재도 똑같아요. 정작 터지기 전까지 해서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거 터지면 막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세계대전 가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데 정작 터지고 나면은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이제 불꽃 좀 죽었네. 다 쌌네. 이 다음에는 뭐 있겠어. 이제 좀 돌리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낙폭을 과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도 되죠. 그래서 항상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차라리 악재는 터지는 게 좋아요. 금리 인상 하는 게 좋아. 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 요번 달에 할까요? 다음 달에 할까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시장에서는. 요번 달에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해가지고 증시 조금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좀 지났더니 야 다음 달에 한다는데?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걸로 갖다 증시 하락시키고 다음 달에 또 정작 금리 인상을 안 해. 그러면 야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 이걸로 또 밀어요. 이게 증시입니다. 차라리 금리 인상 하면은 그때 뭐 해가지고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천천히 돌려준단 말이에요. 악재는 터지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그 불확실성이 터지면 엄청 클 것 같다. 지금 러시아 저거는 결국 본질은 그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이슈가 가장 큰 게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막 사우디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막 IS랑 막 미국이랑 치고받고 했을 때 세계 증시 막 미친듯이 출렁출렁 했나요? 아니면은 막 한 달 내내 이끌고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쪽 나라에서 뭐 그 안에서 뭐 처리되겠지. 뭐 전쟁을 하든 뭐 테러리스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압이죠. 하든 뭐 내전이든 아니면은 해외 국가에서 뭐 내전 일어나 중동이나 막 어디서 그거 가지고 증시 막 세계가 한 달 내내 밀리는 거 보셨나요? 안 밀려요.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는 지금 이게 세계대전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즉 터지면 엄청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계속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이슈가 엄청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사실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땡친다? 우크라이나 뭐 이게 뭐 독하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먹는다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지도에 대해서 막 큰 변화가 있을까요? 세력권에서 엄청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로 갖다가 위력이 있는 국가라고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요거는 좀 개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그 식량, 곡창지대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뭐 정치적 이슈 좀 제외하고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러시아의 그 합병이 아니지. 뭐 쟤네들이 침공해서 점령한다. 사실 우리나라한테 지금 뭐 와닿는 게 바로 있을까요? 그냥 우리한테는 엄밀히 말하면 입장이 그거예요. 뭐 해외에서 뭐 어디 일어나든 말든 뭐 어디 남아프리카에서 막 뭐 부족들이 싸우든 말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와닿는 게 다르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점령한다고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뭐 피해 오는 게 없어요. 영향, 파급력 오는 게 없어요. 쟤네가 뭐 점령해서 석유값이 막 전 세계적으로 갔다 막 200달러, 300달러, 3배 오르나? 아닐걸요? 아니면은 지금 뭐 러시아 뭐 반도체 수출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소재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인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해외 국가가 해외 국가끼리 싸웠다 이 정도예요. 대신에 거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서방 국가가 자꾸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터지면 세계대전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얘네가 침공하는 것 자체는 그냥 뭐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인데 그냥 침공해가지고 뭐 점령하고 뭐 지들 이권 다툼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거기서 서방 국가가 지켜주니까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불안감을 갖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금융권, 증시, 나만 알까요? 물론 2차 대전 중에도 증시, 금융권은 터지고 전쟁 중에도 이후에 또 쭉 올라와요. 경제는 어차피 확장이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자본은 기본적으로 팽창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돌고 하는데 당장 그 충격에 대해서 예측이 안 가는 거죠.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나라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우크라이나 안에서 뭐 국지전으로 갔다가 끝내면 모를까. 각 국가들끼리, 야, 이거 세계대전으로 가면은 좀 피곤해지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만 싸우자. 뭐 이렇게 합의를 볼진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 제외한다면은, 당연히 전 세계가 휩싸일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죠. 즉, 터지면 정말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갖고서 지수 계속 갖고 놀고 하는 거.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겹쳐있고, 인플레이션에서 뭐 식량, 석유, 원유라고 할게요. 원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는 근데 러시아가 또 쥐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오르고 있잖아요. 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것도 있죠. 코로나 2년에 대한 리턴. 코로나 때문에 돈을 계속 경제 어떻게든 안 터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뿌렸고, 그거에 대해서 돈이 정말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현물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들어온 거고, 돈가치 떨어졌으니까 나는 200만원씩 받았는데 계란이 500원이다 1000원 됐어. 나는 200만원 받던 게 1년 지났더니 210만원 받아. 10만원 인상됐어. 한 20분의 1. 근데 계란 물가가 500원짜리가 1000원. 2배 뛰었어.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월급 10% 인상이 됐지만 물가가 2배 뛰었어요. 100%. 난 90% 손해라는 거야. 내 현금이.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그런 거 이어지는 게 다 이거 잡으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이런 게 겹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요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금융계에서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 우리나라 탄핵 이어졌을 때도 탄핵 전까지는 계속 힘없다가 탄핵 그 날짜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증시 턴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으면은 그 악재가 차라리 터지면은 그때 기점으로 갔다가 리턴하고 그 전까지 오히려 내려요. 무서우니까. 야, 이거 뒤에 악재 있다는데? 그때까지. 이게 재료 안 까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악재는 재료 까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합니다. 재료 안 까기 전까지는 계속 밀려요. 호재는 재료 까보기 전까지 오르다가 재료 발표하면서 밀리죠. 반대예요. 악재랑 완전 반대예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악재는 까기 전까지 공포감으로 밀리다가 터지면은 터졌으니까 이제 뒤에 뭐 있냐, 다시 돌리자. 영상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중에 그 전화 얘기 안 나오면은 단기 충격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리스크 있으면 비중 조절 밖에 없어요.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비중 조절, 아니면은 뭐 공매도 좀 신청하신 분들은 뭐 공매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드물죠. 공매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그게 좀 까다로워요. 개인이 하기에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 나쁘면은 꼭 저 리스크 계속 있으면은 시세 줄 때 챙기고, 물렸던 거 본절까지도 바라면 안 돼요. 2%든 3%든 손절 기회 주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뭐 100% 못 자르더라도 3분의 1, 절반 이렇게 자르고 그 안정될 때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거 아는데 계속 풀베팅 언젠간 돌려줄 거야. 그 언제가 나 죽이고 나서 돌려주니까 문제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특히 레버리지 쓰신 분들 항상 레버리지 저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이면은 그냥 사놓고 냅두면 돼요. 어차피 내가 많이 물려가지고 이거 턴 없어? 턴 아직까지 내가 막 그 기준까지 안 돌아와. 그냥 냅두면 돼요. 어떻게 해 내가. 저 천연재해, 자연재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거 손절 나오죠. 저는 현금 없어서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좌관리 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좀 문제 있네. 그러면 그때 현금 더 투입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이상으로 갖다 현금이 있기 때문에 투입하면 돼요. 통장에서 그냥 꺼내와서. 대신에 그 부분이에요. 계좌관리 차원에서 내가 통장에다 그 돈까지 다 넣어놓고서 매매를 하면은 욕심 절제 컨트롤이 안 될까봐 애초에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을 모든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매매가 이어질까봐, 즉 내가 생각 못한 변수에 대해서 갑자기 밀리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넣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냥 계좌에 100이 있으면은 그 100으로 갖다 계속 돌리고 있어. 그냥 평범한 시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100이 갑자기 쾅 깨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버리지를 쓴 상태에서 100이 깨지는, 그 레버리지 포함해서 깨지는 거랑 그냥 현금 100인 상태에서 깨졌을 때 현금 투입하는 거랑, 레버리지 쓰는데도 저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쓰는 거예요. 터지면은 그때 나 그만큼 레버리지 이상으로 갖다 현금 넣으면 돼. 아니면 자르던가. 계좌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하여튼 좀 지수 징글징글하다 진짜. 좀 징글징글하긴 한데 뭐 어차피 900포인트 이거 지켜주지도 못했고 900 좀 지켜주는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냅다 깨기 시작하더니 뭐 개파락하고, 증시에 대해서는 요 부분 해결되기 전까지, 아까 전에 그 러시아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한 달 안에는 좀 결판 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진짜 침공하면 하던가 하면은 해가지고 증시 막 낙폭 미친듯이 쏟아지면은 그때 또 사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증시 오락가락 좀 돌려주는 척 하더니 뭐 이거 뉴스 붙여서 밀고 저 핑계 대서 밀고 그다음에 또 돌려주는 척 하더니 이 핑계 대고 요번엔 저 핑계 대고 좀 징글징글하죠. 근데 그 기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충격적인 거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거 잘 생각하세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진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10일? 1월달 기점으로 한 달 조금 돌려주는 척 하더니 포함해도, 이것까지 그냥 하락이라고 포함해도 한 달 1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기간도 잘 기억을 하세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죽을 것 같아? 내 매매 트레드에서 한번 다시 고찰을 해보셔야 될 때이지 않나. 하여튼 영상, 이게 그리고 이번 하락이 그것도 있어요. 그 코로나 때처럼 이런 단기간의 낙폭이 팍팍팍팍 쏟아지면은 반등 나올 때 또 탄력이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탄력이 있는데 지금은 좀 미묘하게 보면 움직임이 다르죠. 얘는 하락하다가 중간중간 양봉을 하나씩 껴줘요. 돌려주면서 내려왔어요. 즉 쫄쫄이 하락입니다. 그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계단식 하락은 그만큼 안 좋아요. 종목도 그렇고 계단식 하락대에서 이게 안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점 깨고 반등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지수에 대해서 낙폭 바바박 쏟아지는 게 뒤에 팍팍팍 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탄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이 좀 그건 있어요. 계속 이러다가 여기선 그나마 지수 막 연달아 꽂으니까 여기서 낙폭 며칠 동안 그냥 계속 이어졌죠. 10%. 그러니까 탄력 있게 좀 돌린 거지, 좀 계속 반등 주고 내려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지 않나. 하여튼 주말 조금 걱정은 되는데 내일 전화 그 부분 보시고 지금 내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뭐 잘라낼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할 데가 여러 개 있는지, 그런 비중부터 해서 계좌 쪽에다가 좀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린 건 물린 건데 그거 그냥 물린 상태로 그냥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뭐 지수 뭐 어떤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탈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계좌 점검을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